교육부가 어제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일학습 병행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교육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장님, 먼저 이제 오늘 업무보고 말씀 듣기 전에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해에는 이제 창의 인재 양성, 또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 어떤 주제 아니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등 꿈기 교육을 확산하고 특히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또 도제학교와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기반을 좀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의 80%를 실시했습니다. 네네. 실시 않은 학교와 비교해 보면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4만 7천 명 정원도 감축을 했고 네. 또 이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도 감축하면서 또 정부가 재정 지원 제한도 하고 예. 또 학사구조 개편 등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부분입니다. 11년도에 14조 원 총 규모였는데 정부와 대학이 지원한 부분이 7조 원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50%를 네. 정부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올해는요,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과 일학습 병행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그 정부 전체 그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앞으로 한 10년간 공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22만 명이 부족하고 또 인문사에서는 32만 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과잉 인력 부분을 해소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체에서는 대학 교육이 좀 부실하다.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 맞춤형 학과와 또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의 어떤 구조 개혁. 사실 지난해 한 화두였거든요. 올해 어떻게 이제 시행될? 예, 우선 그 대학 구조 개혁은 4만 7천 명 16년까지 정원 감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그 평가 하위 대학 66개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학들은 경영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뭐 학사도 좀 개편해서 그렇죠. 자기들 그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률이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었고 정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2022년까지 16만 명을 좀 조정하는 그런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대학 구조개혁 법률이 통과돼야 됩니다. 아.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16만 명 그 정원 규모는 1,600명 규모의 100개 대학에 해당 부분입니다. 네. 예. 그러면 현재 386개 대학이면은 4분의 1 대학이 학생이 없는 대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보는 대학이 지방의 사립대, 전문대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대학이 좀 정원도 줄이고 예. 또 경영도 개선하고 사회가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상반기에 좀 법률이 통과돼서 정부가 전체적인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양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는 그런 방안이라면 질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예, 그 대학 구조개혁은 질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공학 이런 분야로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에 약 2만 명 정원을 좀 조정할 예정이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맞춤형 학과입니다. 특히 그 기업체와 대학이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주문식 교육도 하고 또 인력 채용형 계약학과도 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은 배우고 취업까지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우조교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인데 그게 프라임 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일명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회맞춤형 학과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학과가 사회맞춤형 학과일까 하는 예.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그 주시죠. 사회맞춤형 학과를 하나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성균관대가 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운영합니다. 아. 예. 또 가천대학은 IT 업체와 이 소프트웨어 모바일 학과를 운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이 서로 이 협약을 맺고 네. 학생 선발과 교육을 공동으로 하고 또 그 졸업한 학생을 기업에 채용까지 하는 네.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사회 맞춤형 학과고 대표적인 게 계약학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영진 전문대학이 많은 그 산업체와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주문식 교육과정인데 예, 예. 이는 바로 이제 어떤 것을 산업체가 요구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산업체와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협약 맺은 업체로 취업까지 보장되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회맞춤형 학과.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로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회 맞춤형 학과는 현재 그 5,000명 규모인데 네. 이를 17년까지 15,000명 3배로 좀 확대할 것입니다. 3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 선발 이 부분에 대한 기업체를 더욱 좀 확대하고요. 네. 특히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새로 도입되는 NCS라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도입해서 네. 바로 현장과 직결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청년 취업난이 꽤 심각한 수준인데 사회 맞춤형 학과가 좀 그걸 해소해 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기대를 네. 좀 해봅니다. 이 외에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마련돼 있을까요? 예, 현재 그 대학에는 창업 동아리가 한 4,000개 있습니다. 네. 예. 이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특히 그 중에 금년에는 한 300개에 대한 우수 창업 동아리를 창업과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창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휴학제를 좀 활성화해서 예. 2년까지는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좋은 생각이 있다 하면 가서 창업하고 2년 후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창업 대체 학점제로 인정해서 예. 학생들이 창업하고 하는 활동들이 최대 한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무래도 이번 그 사회 맞춤형 그런 학과 조정 관련해서 이공계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인문계가 위축되거나 축소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공계 분야 인력이 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인문사회 측면에서는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인문학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또 창의 인재 융합형 교육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특히 금년에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일명 코어 사업이라는 사업을 600억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인문학과 기초학문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코어 네. 사업이군요. 예. 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비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더 많은 고졸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고등학교 입학 그 정원이 11만 3천 명인데 네. 네. 더 약 3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95년도에는 이 특성화고 비율이 42%였고 2005년에 29%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19%이기 때문에 이 기능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우리 OECD 국가가 평균이 47%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청년 그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또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19%인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을 현재 그 OECD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22년에 30%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 요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요즘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어떤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교육과정 내용이 크게 네. 바뀝니다. 아, 예. 그렇군요. 금년에 이 NCS라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쉽게 말하면 산업체에서 필요한 실무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예. 교육과정인데
이 부분이 그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교에 금년에 전면 적용되고 예. 또 전문대학에서도 60개 대학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보다는, 아니, 대학을 가기보다는 취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바로 그 후진학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취업 후진학. 일단 먼저 취업을 하고 여건이 됐을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예. 현재 후진학 특별제도에서 입학한 학생이 한 5만 6천 명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년에는 5천 명 정도 늘려서 6만 1천 명 정도로 네.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아가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졸업한 학생이 3천 명이 이제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 전담학과, 성인 전담학과도 좀 만들고 또 이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간 공간 제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 8년으로 돼 있는 재학 수업 연한도 좀 규제를 철폐하고요. 15주로 돼 있는 대학 학사 그 기준을 4주 이상으로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그 장소에 가야 되느냐. 그 산업체에서도 좀 배울 수 있게 하고 예. 요즘 또 많이 그 뜨는 K무크라는 온라인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네. 네. 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3월에 꼭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면 9월 학기라도 입학해서 자기 여건과 직장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고졸 마치고 일찍 취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잡고 네. 원하는 대학에 가서 또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후지작 제도를 정부가 역점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네. 예. 꽉 먹고 알 먹고 네.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런 격이네요.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 사회가 이제 인식도 달라지고 예. 있고 이게 바로 능력 중심 사회로 한 발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이제 시범 실시가 됐고 올해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거든요. 자, 현재 어떤 준비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예, 있는지요? 작년에는 지금 80%가 했고 네. 올해는 3,204개 전체 중학교로 확대가 됩니다. 예. 예. 그럼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체험처하고 체험 프로그램 확보인데 양적으로는 지금 갖춰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걸 어떻게 쉽게 활용하느냐, 또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좀 보장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작년에 하지 않은 20% 학교가 있습니다. 예. 예. 653개에 대한 이 학교에 대한 준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교원 연수를 저희가 2월까지 계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격차,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 체험처의 어떤 정보 같은 건 어떻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체험체 도농 격차입니다. 네. 아무래도 도시는 많지만 농어촌 지역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 학교 전체 1228개 교에 대해서 진로 체험 버스를 운영합니다. 또 원격 진로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나 또는 언론인, 뭐 법조인, 명장, 기업인 이런 분들이 버스 타고 학교에 가서 실제 직업도 소유하고 학생도 대화 나누고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자유학기제 체험 자원 지도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쉽게 정보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네. 직접 학생들을 또 찾아가서 알려주는 어떤 그런 멘토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이 되는군요.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학생들 만족도가 높고요. 오히려 예.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이 현재 사이버나 영상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사실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학부모 그리고 또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예. 확대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예, 계십니까? 그래서 학생들 간다면 그 얘기를 많이 예,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하고 다른 학기로 연계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네.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탐색, 진로 지도 부분은 계속해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에 이 100개 학교 연구학기를 운영한 걸 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단절돼 있다. 네. 고등학교에서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진로교육법도 제정이 돼서 초중고에서 진로 집중 학기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되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37개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중학교 그렇군요. 때 한번 자유계제를 경험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또 한번 경험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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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서 어떤 그 학교 수업 자체에도 변화가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가 혹시 있습니까? 예, 우선 자유학기제는 아까 말씀드린 진로지도 진로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업 혁신입니다. 네. 예. 그냥 베끼고 이렇게 듣고 하던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 수업, 탐구 수업, 이런 부분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일단 조는 애들이 없고 그렇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협동하면서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도 자유학기제 실시하는 중학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입시를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전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예체능 교육이 필요한데 예. 안전도 문제가 돼서 올해 이제 3학년, 4학년부터 수영교육도 전면 실시하고요. 네. 또 1인 1 스포츠, 또 1인 1학기를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네. 꿈과 학기를 찾기 위한 자유학기제인데 네. 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더 다른 부분에서 장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교육 분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누리과정 미편성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도교육청들이 그런 부분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 생각을 우선 이 현재 보육대란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참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4조 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다 교부를 했고 네. 네. 또 편성 못한다는 7개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분석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나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 3천억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데 네. 현재 이 편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육감님들의 저희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오죽하면은 법령까지 좀 정비해서 의무 지출 경비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육 대란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혼란을 하루빨리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침 오늘 오후에 저희 부총리께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가지고 또 대화와 설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교육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